네, 아주 어둡고 칙칙한 스웨덴의 가을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고요. 할로윈이라고 장식품들이 데코레이션이 돼 있죠. 지금 대낮이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이게 사실 스웨덴 어떤 기본 가을 날씨랄까? 어둡고 칙칙하고 비 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국 청년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에서 살아봤고요.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등등으로. 그리고 지금은 스웨덴에 3년 반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아주 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 일단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인종차별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일단 인종차별 당연히 당해본 적 있어요. 캐나다에서였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그림을 사려고 하는데 그 그림 파는 아저씨가 저에게 제가 그때 한국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이제 그 한국말을 알아보고는 Are you Korean? 한국인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이 사고 싶어서 가격을 물었죠. 근데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한국말로 너한텐 안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인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한국인에게 이 말을 써먹으려고 그 한국말만 배운 거죠. 그때는 그냥 워낙 어릴 때여서 되게 충격받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좀 슬프게 뒤돌아섰고, 기억나는 게 그날 하루 종일 뭔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굉장히 데미지가 컸고, 그리고 호주에서 또 이제 호텔 하우스키핑을 하는데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왜 동양애가 들어오냐고, 막 에이시안 보이? 동양애가 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막 가음을 질러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상처받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저 방은 나 청소 못한다 들어가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외에도 덴마크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일단 나라를 고려하실 때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나라의 어떤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구조,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어떤 정치적 성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굉장히 다문화 사회잖아요. 전부 외국인이고 전부 이민자고, 상대적으로 캐나다에서는 확실히 인종차별이 적어요.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도 대단히 다문화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백호주의 같은 게 있었고, 제 생각에는 호주는 캐나다보다는 조금 어떤 외국인과 호주인 사이의 어떤 계급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확실히 예를 들어서 제가 덴마크에 살았었고 지금은 스웨덴에 사는데, 덴마크와 스웨덴은 외국인 정책이 거의 정반대죠. 덴마크는 난민도 거의 받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국민의 애인도 잘 받아주지 않아요. 결혼 파트너도 굉장히 외국인한테 박한 나라가 덴마크인데, 그리고 덴마크는 지금 굉장히 우파 정권이 지금 정부를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확실히 스웨덴보다 인종차별을 훨씬 많이 겪었어요. 스웨덴은 사실 정반대죠. 유럽에서 면적당 그리고 인구 수당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고, 그리고 사실 외국인한테도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게 어떤 국민성이랄까? 그게 중요한데, 덴마크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고 할까요? 자기들은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자유롭고 막 좀 와일드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외국인을 잘 안 박는 이렇게 조그마한 모노컬처의 나라다 보니까, 음, 거기서는, 그리고 유머가, 덴마크 유머라는 게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굉장히 말을 거칠게 하고, 그리고 좀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들이라도 농담은 괜찮다. 농담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문화,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덴마크에 살 때는 뭐랄까, 그런 동양인에 대한 거친 농담들, 뭐 눈이 이렇다, 뭐 뭐 한국 비행기 타고 한국 날아가면 그 위에 김치 냄새가 난다더라, 뭐 그런 식의 농담들 굉장히 많이 듣고, 거기에 만약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정확한 그 단어들, we say whatever we want,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말한다. 그리고 농담은 괜찮아, 농담으로 하는 건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멘탈리티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무뎌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농담이 아닌 실제 인종차별도 꽤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개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그 개 주인이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자기 개를 이렇게 목줄로 확 잡아당기면서, 우리 개 먹으면 안 돼. 저는 그 개가 예뻐서 만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지하철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에 이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다 타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서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팔꿈치로 저를 팍 치면서, 이런 상황에는 덴마크인이 먼저다. Danish first. 제가 덴마크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죠. 제가 거기 뭐 입양됐거나 이민 가서 덴마크인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국민성, 나라의 어떤 정치적 성향 같은 게 인종차별을 겪을 확률에 대해서 저는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해요. 스웨덴은 사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은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걸 아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이거나 이런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올곧은, 그게 약간 경직돼 있어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스웨덴에서의 인종차별은 표면적으로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분위기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깊게 들어가면 뭐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이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더 다문화인 나라, 그리고 좀 더 다문화인 도시, 스웨덴, 덴마크 중에서도 이제 수도인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은 훨씬 다문화이기 때문에 거긴 외국인들에게 좀 더 친절해요. 그리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많아요. 총구석으로 가면, 이제 작은 도시로 가면 갈수록 백인들만, 보수적인 사람들만, 그리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더 다문화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나 국민성이 좀 더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뭐 정치적으로 좀 더 엄격하고, 그런 곳이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캐나다, 스웨덴이 덴마크나 뭐 지금 트럼프가 장악한 미국보다는 외국인으로서 훨씬 살기 좋겠죠.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인종차별에 대한 마음가짐, 내가 인종차별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겪잖아요. 예전에는 인종차별을 겪었어, 너무 억울해, 사람의 인종을 가지고 차별을 하다니 진짜 억울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만약 그런 일을 겪으면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인종차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글로벌하게 다 지금 전 세계가 섞이고 있는데 사람을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사람은 덜 배웠거나 덜 배워서 좀 모질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같은 백인한테 또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아마 여러 분야에서 덜 떨어지거나 좀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막 괜히 내 인종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화를 맞고 막 상처를 받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쁜 사람이구나. 좀 무식한 사람이구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둘째로는 사실 모두가 인종차별주의자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돼요. 인종차별에 예민한 당신들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도 인종차별을 안 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이 그냥 만약에 중국인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너 중국인이야? 중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한국인들 많거든요. 이해는 가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인을 우리보다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어쨌든 뭐랄까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인간의 뭐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예요. 자기랑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인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랑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어 한국인은 확실히 백인을 높이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거에 대해 우려로 보는 시각이 있고 내려다보는 시각이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백인들의 외모, 백인들의 문화, 백인들의 언어, 백인처럼 성형수술도 다 백인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코 높이 세우고 눈 크게 하고 얼굴 깎고 이렇게 하얗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백인과 뭐 중국인을 똑같이 생각하느냐, 똑같이 대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여기 앉아서 너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정당화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게 어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 안에 인종차별을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인종차별하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그런 생각에 갇혀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뭐 한국인이 그런 안 좋은 의미를 사실 특히 외국으로 뭐 의도적으로 나가버리는 한국인 중에는 한국 살기 싫어, 한국 사람들 정말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도 한국인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한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 안 좋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종차별을 당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나 좀 덜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모두가 사실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외국에 살면서 어떤 인종차별을 당해도 크게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는 살아가면서 좀 더 배워야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제일 기본적으로 훈련시켜야 될 마음은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왜냐면 워낙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고 다양한 문화와 다른 감수성, 다른 생각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좀 그런 거를 표출이 가끔씩 되고 이런 게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게 지금 첫 비디오인데요. 제가
외국 생활 오래 하면서 특히 지금 스웨덴이라는 북유럽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소개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 차차 비디오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다음 비디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